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초 이론반 수업이 모두 끝나고 지금 오늘부터 한 3강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기초 이론 문제풀이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기초 이론반 수업을 완강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아직은 문제를 직접 작성하거나 하는 것에 서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조금 이제 1차 시험을 다시 보시는 학생들은 기존에 이제 유예생들이나 이제 다시 보는 학생들은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는 총정리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공부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기초문제풀이반입니다. 완성된 문제라기보다는요, 간략하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다음에 약술 문제를 어떻게 기록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할 거고요. 순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순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배법과 자동차보험 약관 크게 두 갈래로 해서 이미 약관 조문과 법 조문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조금 했었죠.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3월 말이고요. 여러분께서 시험까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한다 치면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기간이죠. 동차에 합격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되겠고요. 유예생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좀 부족했던 문제풀이를 좀 보완해서 답안지를 잘 쓰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우리는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실 OT 시간에도 여러 번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늘 알고는 있는 것들입니다. 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제출되고 있는 기출 문제들을 보면 예전에 30점, 40점짜리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15점, 10점, 20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막 장황하게 모든 그 목차를 다 기재해서 쓰는 것보다는 약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약술을 쓸 때도 좀 쪼개서 써야 되는 거, 얼마나 이 목차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배점에서 주고 있는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 문제를 묻는데 법률상 배상 책임 피보험자를 가지고 답안지를 거의 다 할애를 하면 나중에 계산 문제를 쓸 시간도 없고 쓸 공간도 부족합니다. 원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위주로 답안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목차 만들기. 약술 문제 중에서도 10점, 15점짜리라 하더라도 약술의 제목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답안을 쓰면 훨씬 일목요연하고 눈에 들어오는 답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목차 암기. 내가 사실 약술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고요. 그 목차는 기본적인 구조 이외에는 이 중요한 이 묻는 문제에서 답해야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키워드가 뭔지, 핵심이 뭔지, 문구, 이제 법률 조항이라든지 자배법, 약관 규정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몇 줄 안 쓰면 사실 점수 주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쓸데없는 이렇게 주절주절 쓸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부족한 답안지보다는 충분히 내가 쓸 수 있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겠죠. 단락을 활용해서 가독성을 높여야 된다. 10점짜리, 15점짜리 한 장 반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자꾸 써보면 이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20점, 30점까지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례 문제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 문제의 답안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써주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 명료하게 여러 방면을 다 아는 내용을 다 찝어주는 것이 여러분들 점수를 좀 더 많이 맞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사적인 문제는 꼭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이론반이든 뭐 이렇게 밴드에서든 계속 바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네, 스스로도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시사적인 문제,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뭔가 제도가 바뀐다. 그러면 출제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기출문제, 여러분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시험이 우리가 지금 40몇 회입니까? 이 모든 시험에서 한 번 정도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여러분 시험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출문제를 정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기출문제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금융감독원에 보도자료를 계속 발표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고요. 금감원에서도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 내용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보도자료로 나옵니다. 금감원 사이트에 가면은요. 자, 이게 지금 가장 최근 거예요. 이게 가장 최근 건데요.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이게 지금 날짜가 여기 지워져 있는데 이게 아마 이달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존에는 할인할증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할인할증은 이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평하게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왜? 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할인을 해주면서 공평하게 보험료를 분담하는 그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이죠. 자, 이런데 보험 사기자인 경우에 피해자가 누구예요? 보험 가입자가 결국은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기를 친 피해자에 의해서 보험료가 할증됐던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다 돌려줬대, 1년간요. 이게 그러면 할인할증과 관련된 사고 할증에 있어서는 조금 시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23년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했다.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추가진단서 4주 이상인 경우에 추가진단서가 있을 때만 치료, 지불보증을 해주는 그 규정,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보험으로도 검색을 해보면 되고요. 약관으로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약관은 2023년 1월 1일 자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작년 22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과 관련된 상실수익의 기준, 군 복무자, 그 다음에 호보만기수 바뀌는 거는 22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고요. 23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경상환자와 관련된 약관 개정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전동 킥보드, 음주 뺑소니 사고부담금 이런 내용들이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곧 다 시사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과 관련돼서는 지금 손해사정사로서 손해사정을 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사실은 보험회사에 맞춰져 있죠. 보험회사가 보험 접수가 되면 이 보험 계약이 유효한지부터 따져보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약관을 적용하는 보상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약관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교통사고가 나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고가 빵 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형사책임, 민사책임, 그 다음에 행정적 책임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이 담보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민사적인 책임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형사적인 책임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은 자동차 사고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법조항이죠. 자,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있고요. 이 피해자와 피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신체 손상이니까 물은 빼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법, 약관,
약관의 지급 기준,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이 이제 손해사정. 우리가 손해사정을 하면서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과정에서 작성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처리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를 한번 하면, 자, 사고가 접수됩니다. 현장 출동합니다. 자, 이거는 누구의 기준? 보험사 기준이죠. 현장 출동 요원들이 나와서 뭐 과실 같은 거, 사고 처리 관련된 거 이제 조언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하죠. 사고 접수를 보험회사에 합니다. 접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사고 접수는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주는 거죠. 자, 사고 접수를 안 해줘.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나는 과실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안 해줄 수 있겠죠. 그럼 피해자로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이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는 이런 법률, 자배법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청구권. 네. 자배법의 규정에서 직접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배법 10조의 보험금 청구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고 있죠. 자, 그걸 통해서 접수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여기 이제 담당자가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조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조사는 실제 면부책과 관련된 뭐 면부책 여부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지 배상 책임 여부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보상 책임이 있는지, 뭐 약관의 면책 사유 해당되는지, 그래서 해당이 되면 면부책, 면책이다, 아니다, 우린 보상해준다, 부책이다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약관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손해사정사가 같이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자, 면부책 여부를 결정했다. 면책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종결이죠. 네, 면책이면 실제로 면책이 됐다.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피보험자,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은 보험회사가 우리 피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것이지, 피보험자, 물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아예 없으면 당연히 피해자도 청구할 수 없겠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부책은 따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손해사정은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모든 절차. 자, 우리가 인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은 과실, 그 다음에 소득,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약관의 지급기준 규정에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절충, 금액적으로 합의절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요. 소송 판결 또는 뭐 조정, 법원에 가서 민사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급기준 약관 별표 1에 우리 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과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지급기준과 관련된 그 약관의 규정이 일단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약관 뒤편에 보면 나오는 거 있죠? 이 별표 1 기준으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피해자는 법원에서 소송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제출하는 손해사정사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과정에서는 법원의 소송 판결은 일단은 판사가 내려주는 거잖아요. 법원에 일단 손해배상 기준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걸 뭐 이렇게 시험으로 딱 내서 답이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서 어떤 걸 제출하냐? 지급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제출할 거고요. 다만 법원의 인정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된다 정도는 조금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종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손해사정이 다 끝나냐? 그게 아니고요. 손해사정 절차는 사실 면부책 사고조사 해서 금액 결정해갖고 나가는 것까지가 원래는 손해사정의 개념이고요.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는 이 뒤에 종결이 되고 한 가지 더 발생하는 게 청구권 대위.
구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불법행위, 공불행위 사고인 경우에 선처리하면 나중에 후처리사가 공불 부담해주고, 그 다음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처럼 배상 의무자를 대신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준 우리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배상 의무자에게 별도로 청구권 대위, 구상을 행사하는 것이죠. 자, 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자동차 사고 처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손해사정. 손해사정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과실, 면부채, 소득, 상실수익, 장애 이런 거죠. 장애가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재와 손익상계. 산재보상은 대인배상 투의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한 가지 더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출퇴근 중 사고. 네, 출퇴근 중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 면책하고 상관없이 출퇴근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출퇴근 사고로 산재 처리를 할 때는 손익상계의 개념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게 이제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피보험자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우리 가입자는 배상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누구 제3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손해를 보험회사가 우리 피보험자한테 물어주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에요. 배상 책임 보험이죠. 자,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 자배법상의 독특한 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자 책임은 어떻게? 이 차량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다 운행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주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민법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답안지에 써줄 때는 언제 써줘야 되느냐? 면부책과 관련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는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누구가 누구에게 보험 처리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그런 지급 기준에 문제가 제출이 됐다. 그러면 이거 주절주절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보험 처리가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는 게 사실 핵심인 거예요. 자, 보상 책임은 약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겁니다. 특별약관. 특별약관은 보통보험약관을 지배하는 거죠. 특별약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별약관이 있으면 그 단계에서 내가 보험 처리가 되는지 뭐 어떤 걸 따지기 이전에 딱 이 상태에서 일단 김영피보험자 1인 안전 특약이다. 김영피보험자 아닌 자가 사고를 내면 다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약관은 보통보험약관을 지배한다. 보통보험약관은 뭐냐?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선 무보험 자동차 상해입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판단하는 경우는요. 전담보행, 그러니까 특별약관으로 운전자를 딱 지정해서 그 운전자의 범위를 위반하면 이런 거 판단하기 이전에 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적어도 판단을 하려면 피보험자가 여러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특별약관이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가족, 그래서 피보험자가 가족으로서 여러 명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를 확 김영피보험자 1인으로 한 명으로 축소시켰다. 그럼 개별 적용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면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책 규정. 여기서 면책 규정에서는 이제 특별 약관의 면책 제외 규정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자, 손해액은 보상 한도, 지급 기준. 그래서 내가 배상 책임이 있고 그 이후에 약관의 보상 책임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얼마를 물어줄 건지를 정리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역할이다. 자동차 사고, 이건 자기 신체 사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보험 약관에 대인 1, 대인 2
그 다음에 여긴 배상 책임이에요. 뭐 대물은 뺍시다. 교통보험 약관에 남을 물어주는 배상 책임인 경우에 그렇고, 우리 자기의 가족, 자기의 상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자기 신체 사고와 무상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경우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물어주는데 나는 그럼 누구한테 받느냐? 나의 가족, 대인 2에 면책이 되는 사람은 누구에게 받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이제 자기 신체 사고고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자기 신체 사고는 쌍방, 차대차 쌍방, 여기서는 물론 쌍방이라고 하면 차대차여야 됩니다. 차대차 쌍방 사고인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단독과 내과실 100%인 경우에는 자기 신체 사고의 원래 정액의 기준으로 보상을 하더라. 요거는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자, 인사사고와 재물사고, 요거는 일단 빼고 보면 자기 사상사고, 타인 사상사고. 자, 대인배상 1, 2에 담보가 돼 있으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어디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교특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대인배상 1, 2, 그러니까 여기서 2죠. 2가 가입이 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죠. 사망, 도주, 12대 중과실, 음주 측정, 불이행인 경우, 그 다음에 중상해인 경우에는 그래도 처벌을 합니다. 보험이 들어있어도. 자, 여기에 하나 더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내가 내 친구 차를 운전했어요. 그 친구 차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나는 무보험이지만 내 차의 보험이 저 친구 차로 간주가 되잖아요. 네, 빙이 돼서 제가 수업 때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저 속으로 쏙 들어가는 내 차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차내 승객이나 탑승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자살, 고의 빼고 무과실 책임주의고요. 차외 대인인 경우에는 삼면책 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충족시켰을 때, 내가 입증했을 때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내 승객이나 차외 승객인 경우에 경우의 수를 따져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이런 것들은 그럼 나중에 담보에서 정리를 한 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 기초 사례 1번.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운전자가 차주이다. 그러면 뭐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뭘 조사할 것도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그런 거 시험에도 잘 나오지가 않죠. 자, 을이 갑을 들이받았습니다. 추돌사고는 거의 100% 과실입니다. 100%. 왜? 안전거리 미확보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돌사고를 하더라도요, 물론 이유 없는 갑자기 정차하거나 이랬을 때는 앞차량한테도 과실을 잡습니다. 추돌사고 기본적으로 100%라고 쳤을 때 가장 흔한 교통사고, 안전거리 미확보다, 가해자 100%다. 자, A가 다쳤어요. A가 다쳤을 때 물어주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을보험회사는 갑보험회사에 그냥 물어주면 돼요. 100%를.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을이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그냥 대인배상 1, 2로 물어주면 되니까 깔끔하죠. 자, 그런데 을이 대인배상 1만 가입돼 있어요. 대인배상 1만. 책임보험만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대인 1을 이렇게 보상받고 대인 2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입한 갑보험사, 자기 보험회사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받으면 되고요. 자,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받고 그냥 무상만 받는다고 하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 신체 사고 자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 내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때 과실상계를 똑같이 합니다. 피보험자의 과실상계. 그래서 내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못 받는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경우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손자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무보험 자동차 상해, 이 사람은 지금 과실 100%잖아요. 그럼 자손자상 받을 이유도 없이 여기서 그냥 보상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대인배상 1 받고 내 보험사의 대인배상 2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으면 끝. 자,
을이 대인배상 원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뭘로 보상받습니까?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고요. 똑같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대인 원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똑같이 보상받습니다. 근데 을보험사가 B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죠. 이게 을보험사에 B가 운전을 했지만 이게 B의 차가 아니고 만약에 C의 차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타차운전 특약이 되죠. 그래서 이 B가 자기 명의로 가입돼 있는 차가 있다면 이 차에서 여기서 종합보험으로 타차 운전 특약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또 따져볼 수 있겠죠. 네. 이 차가 면책이면 이 차의 책임보험, 내 차의 대인배상 2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 답안지를 쓴다고 봤을 때 지금처럼 이게 뭐 계산 문제가 아니고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지금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몇십 점 문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30점, 20점, 30점이다. 근데 뭐 10점짜리다. 그러면 서론 이런 거 쓸 필요 없겠죠. 결론 이런 거 쓸 필요 없겠습니다. 네? 점수를 보고 아까 배점에 맞게 작성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한 10점, 15점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내용만 쓰면 되고요. 이게 좀 뭐 점수가 좀 비중이 크다. 그럼 뭐라고 많이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론, 결론을 넣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법률상의 배상 책임. B는 자, 법률상의 배상 책임, 약관의 보상 책임.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 경우에는 물어주는 차가 한 대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도 되는데 차가 여러 대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각 보험사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지, 약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지, 면부책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각 보험사의 을보험사,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적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그 PPT 관련된 자료는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강의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 번씩 이거 덮고 아까 앞서 나왔던 문제를 내가 답안지로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이 될 것인지 기준으로 한번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전제로 아까 1번 기초사례 1번 문제에서 그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A의 손해액은 얼마고 B는 뭐가 얼마고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가 묻는 질문의 의도가 뭐냐? 계산 문제가 주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보상 책임별로 하고 거기에다가 지급보험금을 넣어서 이걸 또 풀어주는 거죠. 1, 뭐 치료비, 부상치료비, 치위, 휴강기, 우리 얘기한 치위, 부상치료비, 장애치료비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루틴하게 쓰는데 계산 문제 묻는데 법률상 배상 책임, 피보험자, 약관의 면부책 여부를 써서 한 장을 다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는 이게 바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건지를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기 전에 초안지에다가 작성할 때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목차, 구조를 정리를 여러 번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손해배상 책임, 일단 보상 책임, 담보별 책임, 뭐 대인 원이 처리가 되고 아까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받고 그렇게 하고 지급보험금이 뭐는 얼마에서 어떻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이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 한 3, 40점도 문제 되겠죠. 부상까지 언급해줬다. 왜? 만약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면 누구에게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것까지도 언급이 들어가야 되겠다.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죠. 개인 구상 들어가는 거고요. 정부보장 사업은 정부보장 사업을 처리해주는 곳에서 가해자에게 나중에 부상을 하죠. 두 번째, 기초사례 2번입니다. 자, 얘하고 같이 부딪혔어요. 이거는 쌍방 교통사고죠. 쌍방. 양쪽이 과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차외인의 제3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 C입니다. 공동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A, B 누구에게든 부진적 연대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을 전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가장 흔한 교통사고입니다. 누가 물어주는지. 자, 제3자가 있는지. 자, 제3자 있습니다.
타인인지. 근데 이 사람이 타인인지 아닌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A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A에게 명령을 시킨 이 차량의 공동 운행자로서의 운행 지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론 차회인인 경우에는 타인으로 인정될 소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인지, C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어느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죠. 자, 얘하고 빵 부딪혔는데 이 차에 탑승한 사람이건 아니면 차 밖에 있었던 사람이건 누군가 제3자가 다쳤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상해 주냐? 갑과 을이 종합보험이 딱 돼 있다. 누가 해줘요? 과실이 많은 쪽에서. 네. 그래서 가해차가 먼저 서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보험회사 간의 우선 보상 처리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처리를 할 거냐? 왜 맨날 보험사 간에 네가 해, 내가 해라고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다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선 보상 처리 기준. 그래서 가해차가 먼저 합니다. 과실이 많은 쪽에서. 그 다음에 과실이 많은 쪽에서는 이 사람한테 몇 프로 보상해줘요? 100%를 먼저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보험사가 과실이 많다 그러면 100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과실만큼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구상하는 범위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례, 갑보험회사가 대인 1만 가입이 돼 있어요. 갑보험회사가 대인 1만 가입돼 있어요. 이 사람이 가해자야. 이 사람이 7이고 B가 3이다. 7대 3이다. 그런데 여긴 책임보험만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종합보험회사가 처리합니다. 만약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들어있는데 여기 과실이 적다 하더라도 여기가 선처리해야 되지만 종합보험 가입사가 제일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사람의 손해를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과실 때문에 책임보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을보험회사가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을보험회사가 선처리한 후에 갑에게 구상합니다. 갑하고 또 누구에게 구상합니까? A에게도 구상하죠. 갑한테는 대인배상 원을 구상하는 거고요. A에게는 이제 대인배상 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 갑과 을이 둘 다 책임보험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C의 손해액 전체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도만큼 다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인배상 원의 합산, 그 다음에 초과 손해는 누가 물어주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입돼 있는 병보험회사가 있다. 그러면 여기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 차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 경우도 또 문제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보험회사가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실제로는 세 군데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아까 C가 가입한 무상이 가입돼 있는 자동차 보험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점수, 물론 서론, 결론, 구상까지 다 기재해 주는 겁니다. 점수 비중이 좀 높을 때 얘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 A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운행자 책임이 있고요.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 그 다음에 민법, 불법행위 책임 750조. B도 마찬가지. 자,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누구를 물어줍니까? 여기서 발생한 피해자는 오로지 C예요. 여기도 C. 그 다음에 병은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 자기가 입은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갑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약관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종합보험이든 책임보험만 들어있던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담보, 대인배상 원만 들어있으면 대인배상 원이고, 그래서 얘가 선처리한다. 선처리하게 되면 공동불법행위 그 피해자에 대해서 나머지 물어준 후처리사에게 구상을 한다까지 다 기재를 해주면 되겠고요. 병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맞다. 자,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보상하는 요건이 뭡니까? 일단 피보험자에 해당이 돼야 되고 배상 의무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사상을 입어야 되고 무보험 자동차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배상 의무자가 있어야 되고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다면 당연히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수도 없이 했고요. 우리가 법률 조항을 다 조항별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한다 그러면 강력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자배법 30조. 정부 보장 사업도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사회 보장 사업으로 적용되는 것들, 뭐 직접 청구권, 가불권, 뭐 양도 뭐 금지, 뭐 이런 규정이 다 자배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배법상에서는 기친 승사원 피보험자 플러스 보유자까지도 지정을 해서 실제 이 차량, 이 차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는 다 사고는 대인배상원으로 보상을 하더라. 이거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차로 보상을 안 해주는 유일한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자배법 적용설에 의해서 이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가 자동차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자배법도 적용하는 것이 자배법 적용설이잖아요. 이 소유자가 이 차량 사용에 있어서의 하등의 민사적인 관리상의 책임이 없고 운행자 책임도 없고, 그 경우는 오로지 절취, 완전 절취 운전인 경우를 빼고는 대인배상원이 다 보상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절취인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럼 어떡하냐? 억울하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보유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차주입니다. 기명 피보험자, 기피라고 부르는 기명 피보험자 차유, 이꼬르 보유자입니다. 보유자도 되는 거죠. 차량을 여기서 이제 자배법에서 얘기하는 보유자는 차량을 정당한 권리가 있게 사용하는 사람 보유자로 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유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차주, 우리 보유자, 차량을 소유한, 내 이름으로 소유한, 제가 자동차는 바퀴가 달린 흉기다. 이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자배법이 굉장히 두텁게 지우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배법 규정에 보유자 책임이 보유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면 일단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약관에서의 보유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약관에서의 보유자라는 것은 기명 피보험자죠. 즉 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 보험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운행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무단 운전자도 있고 그냥 운전자도 있고 보유자도 있고 뭐 승낙 피보험자도 있고 여러 명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보험 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거는 이 보유자의 책임에 의해서 보험 처리가 결국은 되느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제 이게 무단 운전자다. 이 사람 피보험자 아닙니다. 하지만 보유자의 책임이 있으면 개별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보유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행자에 해당이 되고요. 기명 피보험자이고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이원설, 이게 뭐 보상 책임의 원리, 위험 부담의 원칙, 뭐 위험 책임의 원리 해서 내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둘 다를 판단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명 피보험자, 차주입니다. 차 써? 차 다시 가져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지배의 가능성까지를 따져서 운행 지배로 보고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가 책임이 있으면 아, 보험 처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건설기계 구종. 자, 여러분 지게차가 사고가 현장에서 많습니다. 지게차인 경우에도 건설기계 지게차, 보통 지게차가 건설기계죠. 건설기계 지게차입니다. 그런데 이 지게차 중에서도 트럭 앞에가 이렇게 트럭으로 돼갖고 바퀴가 달려있는 이 트럭, 이 뒤에가 이제 지게차인 경우. 그렇죠. 이거는 도로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종 건설기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트럭 지게차를 뺀 나머지 지게차는 엄밀히 말하면 대인배상원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건설기계니까 건설기계가 가입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요. 형사적으로도 대인 원이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그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무보험 자동차, 건설기계에 의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건설기계, 농기계, 뭐 군용차량 이런 것들, 군용차량, 궤도차량 이런 게 있는데 궤도차량은 아니지만 건설기계, 농기계 이런 것들은요. 무보험 자동차에서 말하는 무보험 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의무 가입 차량하고 무보험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무보험 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겹치지 않습니다. 따로예요. 네. 그래서 훨씬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운행의 개념, 대인배상 1에서는 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가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물어주는 게 책임보험이죠. 자, 대인배상 2에서는 소유사용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사용 관리. 자, 운행인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당해용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 운행의 기인성이라는 것은 이 운행과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처리가 되면 이거는 운행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무단, 절취, 공동운행자 타인성 이런 거 다 따져서 타인성이 있으면 운행자 책임으로 이제 타인이다.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도 타인이다. 그러면 책임보험 처리 다 되는 것이고 공동운행자라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은 다른 운행자에 비해서 나는 훨씬 더 그 운행 지배가 높기 때문에 저 사람이 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절취는 물론 여기 절취 운전도 자기를 위한 운행자지만 절취 운전자 자체는 절취 운전으로 인해서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이 없다 하면 그때는 책임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무단운전. 무단운전은 거의 보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자, 기초사례 3번. 자배법상 면책 요건을 약술하라. 자배법의 면책이 뭐 있어요? 승객인 경우와 승객이 아닌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따로 약술 문제에서 딱 정리해 줄 필요도 없어요. 법조항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됩니다. 아, 자배법은 무슨 법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법조항, 자배법 1조 목적, 그 다음에 3조 자배법 운행자의 책임인 손해배상 책임 규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승객과 승객이 아닌 경우 이것도 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뭐 약술집이라든지 어디에 있는 자료를 뭐 공부하지 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짜내야 되죠. 근데 시험 문제 중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딱 문제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죠. 공부가 이제 되고 이해가 되고 있어야 가능한 거죠. 자배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뭐가 있을까? 자배법 규정의 조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배법이 이렇게 피해자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이 자배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뭐 했어? 배상 책임 주체의 확대, 운행자 책임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여기에 입증 책임이 전환, 누구? 원래는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지만 가해자가 면책 요건 뭐 이런 고의자살 행위를 입증하도록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두고 있다.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아까 얘기한 차회 승계, 삼면책 요건 얘기했고요. 책임보험 의무가입. 자,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무슨 피해자 보호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임보험을 통해서 분담금 정부보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책임보험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라도 이 차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처리는 보상을 받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이거 자배법 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30조.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도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부보장사업이 또 중요한 게 올해부터 손해배상진흥원에서 정부보장사업을 관리하고
구상까지 다 담당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있냐? 손해보험회사가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했고요. 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시사 문제가 되는 거죠. 손해배상진흥원은 2015년도에 국토부 산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제 사업자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공제분쟁조정위원을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데 이제는 정보보장 사업까지도 하도록 지금 개정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정보보장 사업을 하고 이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것까지도 전부 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로 확대가 됐습니다. 손해배상진흥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가불금 제도, 가불금 11조인가요? 가불금 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양도 및 압류 금지는 책임보험만 그렇습니다. 종합보험은 여전히 제3자가 압류하거나 채권 압류 같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보장 사업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일단 의의, 그 다음에 대상, 정보보장 사업의 목적도 하나 넣을 수 있겠죠? 피해자 보호겠죠? 자, 정보보장 사업, 이거는 시험에 재작년인가요?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기한 것처럼 손해배상진흥원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산정해서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동안은 전부 손보사들이 어느 보험회사든 피해자가 청구를 하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손해배상진흥원 한 군데로 딱 일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금 뺑소니 사고 같은 거 난다. 그러면 뺑소니 사고가 났다. 그러면 손해배상진흥원에서 바로 이 경찰 기록을 열람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지금 운영을 한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보보장 사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저기 해야 되죠. 입증해야 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한 사고 처리가 있습니다. 정보보장사업, 무보험자동차 상해처럼 구상이 발생하는 건들은 사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일반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여러분 경찰서에 신고 안 해도 보험 처리 다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없으면 나중에 구상할 때 법률적으로 이 사고 자체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하도록 돼 있어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분담금은 책임보험료의 1%, 5% 이내 범위에서 실제로 1%씩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위권도 손해배상진흥원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보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책임보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막상 약수를 해서 문제를 쓴다. 그럼 뭘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책임보험이 뭐냐? 이거는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이것도 결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입니다. 3조. 그 운행자 책임 규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만들어 놓은 이제 책임보험이 대인배상원인 거죠. 특징이 뭐냐?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게 자배법 5조인가 그렇고, 계약을 인수하는 것도 보험회사에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인수라고 얘기했죠. 공동으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받고 싶지 않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무면책 약관 보험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 고의라 하더라도 직접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보상을 다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고의사고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대인배상원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피해자 1인당 한도로 보상합니다. 한 사고당의 한도는 없어요. 그래서 책임보험이 30명이다. 사망이 30명이다. 그럼 1억 5천 곱하기 30명까지는 그 책임보험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부상과 장애 급별 한도 내에서. 자,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2가 상해 규정, 여기 장애 규정입니다. 상해 급수, 장애 급수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배법의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보험 계약을 해지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
조항이 우리 금소법에서 위법 계약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근데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조차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책임보험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해지 불가입니다. 절대 못해요. 이 차가 사라지거나 불타거나 완전히 종적을 감췄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하죠. 언제 내가 이 차를 절대로 운행할 수 없다 그러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번호판 떼다가 갖다 놓으면 뭐 해외 유학을 갔든 뭐 아파가지고 차를 절대 운행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직접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압류, 여기 앞에서 내용이 겹치죠. 압류와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책임보험은 딱 요겁니다. 보상과 관련된 거 직접 청구권, 가불금, 정부보장서 11조, 10조, 11조, 30조.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미적용. 책임보험인 경우에 이제 시사적으로도 그렇고 약관 개정사항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과실상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더라도 다 보상을 해주도록 기존 약관이 다 그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경상환자인 경우에는 약관을 올해 1월 1일자 사고 이후부터는 바뀌었죠. 23년 1월 1일 사고분부터. 그런데 그것조차도 책임보험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 책임보험의 특징이면서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왜? 책임보험에서는 경상환자라 하더라도 책임보험 한도의 치료비만큼은 자동차 진료수가 기준으로 보상을 다 해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책임보험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자, 책임보험은 이 차로 사고가 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차에서 보험이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자배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게 자배법 29조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 자, 책임보험에서는 뺑소니 사고이거나 아니면 그 책임보험 지급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 경우는 언제냐? 무면허, 음주, 약물, 뺑소니. 네. 뭐예요? 사고부담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사고부담금이라는 것이 책임보험은 아예 없었어요. 책임보험에서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약관이 개정되고 바뀌면서 책임보험에서도 일부를 구상하는 것으로 했다가 언제부터? 작년 22년 7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책임보험 대인 1에서는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자배법 29조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자율주행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차, 반자율주행, 완전 자율은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책임 소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인데 그럼 내가 잘못했냐, 제조사가 잘못했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재판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 일단 먼저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상해주고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에 의한 사고여서 실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급발진 사고라던가 뭐 자율주행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사고를 냈다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네가 물어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일단 책임보험 처리하고 책임보험 회사는 이 자율주행 차에게 나중에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가 사실 사례 문제로 나오기에 굉장히 이 사례라는 거 만들기가 아주 좋죠. 공불인 경우에. 쓸 내용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무적이긴 하지만 답안지를 쓸 때 A보험회사, B보험회사가 C를 물어준다. 그러면 얘가 물어주는 C에 대한 손해액을 다 쓰고 답안지에. 또 이 B가 물어주는 손해나 책임을 전부 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안지가 겹치는 내용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쓸 필요도 없고 실제 그렇게 보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처리 회사가 이 C에 대해서 물어주는 손해액을 다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이 회사가 선처리한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것 중에
과실만큼을 후처리로 이 보험사한테 물어준다. 이렇게 한마디만 쓰면 완벽하고 이해하기 쉬운 답안이 작성이 되는 것이죠. 자, 공동불법행위로, 공동불법행위는 물어줘야 되는 운행자가 일단 여러 명인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 공불 당사자 간에는 과실 비율을 따져요. 그래서 과실이 많은 사람이 먼저 선처리를 하지만 그 이전에 일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먼저 선처리를 합니다. 1번. 먼저 너하고 중에 종합보험회사가 먼저 처리해. 자, 그 다음에 둘 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차량, 여기서 말하는 가해차량은 과실이 많은 쪽이 말하겠죠. 5대5다. 그래도 경찰서에 신고하면요. 1차량, 2차량으로 나뉩니다. 1차량에 처리하는 거죠. 일단 1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일 과실시예요. 너하고 빵하고 부딪혔는데 우리 차에 누가 타고 있어. 5대5입니다. 야, 네가 해 할 필요 없이 이 차가 먼저 선처리하는 겁니다. 자차 동승자가 있는 차량에서 먼저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 차가 먼저 선처리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차는 나중에 이 탑승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후처리사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후처리사가 선처리사한테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차와 이 차가 책임보험만 들어있다. 그러면 종합보험이 아니잖아요. 어디든 청구하면 피해자, 이 제3의 피해자는 얘한테도 청구하고 얘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 왜? 책임보험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이다. 그럼 1억 5천, 1억 5천이다. 내 손해액이 5억이다. 그럼 나는 얘한테 청구하면 얼마까지만 줄 수 있어? 1억 5천만 줄 수 있죠. 이것만 받고 끝나냐? 여기서 먼저 3억 주고 구상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청구하고 여기도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의 손해액이 2억이다. 그럼 어떻게? 근데 1억 5천 주고 1억 5천 주고 나머지 5천 청구하면 나중에 여기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비율로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 조금 이거 표가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보험회사 있고 피보험자, 김영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있고 피해자 있어. 그러면 나의 보험 처리가 되고 안 되고 이거 따지는 거 있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어서 쓰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기가 빠뜨리는 게 없이 정리하는 게 편한 그 유형이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해는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요. 면부책과 관련된 법률상 배상 책임과 보상 담보를 찾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이 부딪혔습니다. C가 탑승하고 있어요. C는 제3의 타인이 되겠죠. 제3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험사별로 나누어 봅시다. 갑보험사와 을보험사가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배상 의무자, 물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갑보험사의 A가 김영피 보험자인데 A가 운전했어요. 그러면 이 차량에서 누구를 물어줘야 될 배상 의무자는 딱 한 명이죠. 누구? A입니다. A 한 명입니다. A는 근데 누구예요? 김영피 보험자입니다. 아, 그럼 일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있죠. 여기에서 배상 책임이라는 건 운전했기 때문에 750조,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니까 자, 운전했기 때문에 750조, 자배법 3조의 책임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영피보험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로 A가 물어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쌍방사고잖아요. 그러면 B와 C를 물어줘야 돼요. B와 C를 물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보험 처리하는 데 있어서 면책이 될 만한 게 뭐 없어요. 일단 전담 보고 똑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배상 책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주는 배상 책임 담보는 대인 배상 1, 2입니다. 자, B도 1, 2로 물어주고 C도 1, 2로 물어줘요.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냐? B는 상대방 타인이기 때문에 과실을 적용합니다. 5대 5면 50%만 대인 1, 2에서 물어주면 되고요. 자, 이 사람 C는 어떻게? 타인이잖아요. 100% 다 물어줘야 돼요. 공동 불법행위의 타인입니다. 그때는 부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을보험사를 기준으로 봅시다. 을보험사 기준으로
을보험사에서 물어줘야 될 사람은 B입니다. B. 누구를 물어줘야 돼? 역시 타인인 C와 A를 물어줘야 돼. A와 C를 물어줘야 돼. B도 역시 김영 피보험자입니다. 그런데 얘는 대인 배상 원만 들었어. 따져볼 것도 없이 대인 원만 보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배상 책임에 대해서 딱 해본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재하면 됩니다. 자, 배상 책임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따져볼게요. A, B, C를 봅시다. 자, A가 보상을 받아야 되면 이 A는 어디서 보상을 받냐면 을보험회사에서 대인 1을 일단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는. 그쵸? 그리고 나서 더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을보험사의 대인 1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B를 볼게요. B도 이 차량을 운전한 B잖아요. B는 어디서 보상받아요? B 딱 보니까 B 하나잖아요. B는 갑보험회사의 대인 1, 2로 과실 50%를 적용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대인 1과 대인 1, 2가 있으면 당연히 뭐로 보상을 먼저 받는다 그랬어요? 종합보험이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까 C는 갑보험회사의 대인 1, 2를 보상받는데 제3자이기 때문에 그냥 100% 다 보상받습니다. 물론 이 C는 동승자 감액이 있으면 동승자 감액은 적용해야 되겠죠. 차량에 탑승했기 때문에. 그죠? 지금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아요. 갑보험사에 탑승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 쌍방 공동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여기에 탑승했건 여기에 탑승했건 동승자는 동승자 감액 적용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까 일단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고 그리고 갑보험사의 대인 1, 2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친 사람이 A, B, C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도 다쳤어. A도 다쳤어. 지금 갑보험사의 김영피 보험자인 A. 이거 여기서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A가 다쳤어. 나는 A 입장에서의 B, 을보험회사의 차는 책임보험만 들어있기 때문에 무상과 자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을보험회사의 대인 1을 보상받고 갑보험회사의 무상과 자손을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B는 책임보험만 들어있으니까 담보 없어요. B는 어차피 여기서 대인 1, 2를 과실상계 적용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이거를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갑보험사 1, 갑보험사의 보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의무자는 A다. 자, 피보험자, 김영 피보험자다. 이걸 이제 묶어갖고 쓸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점수의 배점에 따라서 갑보험사의 A는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배상의무자로서 민법 750조와 자배법 3조의 책임이 있는 김영 피보험자이다. 이렇게 하면 한 줄로 정리가 다 되죠. 그 다음에 보상책임, 자, 배상책임과 담보. 보상책임, 내가 그럼 뭘 물어줘야 되냐? 대인 1, 2와 자, B에 대해서, 피해자 별로 이제 쓴 거죠. B에 대해서는 대인 1, 2 과실. C에 대해서는 공불이니까 선처리한 다음에 구상한다. 자, A는 자기가 다친 거는 타차가 무보험, 대인 1만 들었으니까 무상과 자손을 보상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을보험회사는 어떻게? 을보험회사는 대인 1만 들어있기 때문에 대인 1에 대해서 민법 750조 자배법 3조의 책임이 있지만 대인 1만 들어있어서 전부 다 대인 1만 보상해주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대인 1으로 과실 50%.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A는 일단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사가 선처리합니다. 선처리하고 나중에 책임보험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방식으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